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작업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이 난 면적이 얼마 전 합천과 고령에서 발생한 산불의 18배에 달하는데요. 산림당국은 일단 오늘 안에 큰 불을 잡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울진 산불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혜미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밤사이 산불이 울진 도심으로까지 번지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산불은 확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산림당국은 우선 오늘까지는 주불을 먼저 잡겠다는 입장인데요. 날이 밝자마자 진화헬기 51대와 진화인력 4천여 명을 투입해서 공세적인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부터 바람 방향이 바뀌면서 울진읍 시가지 방향으로 불이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가 컸는데요. 울진읍 주변 산불을 끄고 인근 36번 국도를 저지선으로 방어해 불길 확산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울진읍 외곽에 있는 고성리 방면 등에 일부 불길이 살아있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진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건물 390여 채가 불에 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산불 영향구역도 12,000헥타르 이상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산불이 난 곳을 8구역으로 나눠 대응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거지역과 금강송 군락지가 있는 금강송면 소강리 등의 진화 자원을 우선 투입할 예정입니다. 예, 주민들의 안전도 걱정이 됩니다. 대피는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네, 현재 600여 명의 주민들이 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해서 16개 대피시설에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날이 밝으면서 주민들은 현재 피해 상황을 살펴보려고 이 국민체육센터를 떠나서 나서는 상황인데요. 이 경상북도와 울진군은 체육관 안에 주민들의 개별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텐트를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 나이가 많은 이재민을 위한 의료 지원과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이 집이 전소돼서 돌아갈 곳이 없는 주민들을 위해서 임시 조립주택을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지금까지 울진 산불 합동 상황실에서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어제 강릉 옥계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작업은 이틀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릉 옥계와 동해시 두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하초희 기자, 지금 상황 전해주시죠. 네, 강릉 동해에서도 아직 산불이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산에서도 아직 연기가 계속 피어오르고 있는데요. 간간히 매캐한 연기 냄새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동해시 초록봉에서 불길이 확산돼 진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산불 현장에는 현재 진화 헬기가 투입돼 대대적인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밤에는 저지 방어선을 구축하고 산불이 번지는 것을 막는 게 주된 진화 작업이었지만 날이 밝으면서 완전 진화를 목표로 진화 장비와 인력이 대거 투입됐습니다. 현재 강릉 옥계 산불 현장에는 헬기 28대가 투입돼 연신 물을 뿌려대고 있습니다. 대피했던 강릉 시민들은 대부분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동해시 주민 260여 명은 아직 마을 인근 체육관 등 6곳에 대피해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주택 등 건물 80여 채와 산림 2,100헥타르가 불에 탄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산불이 잦아들면서 교통망이 점차 정상화돼 동해고속도로 옥계에서 동해 나들목 구간의 차량 통제가 해제됐고 동해에서 정선 백봉령까지 국도 46호선도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시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산림당국은 옥계 산불이 번지고 있는 강릉 옥계와 동해시 방면에 진화 장비와 인력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며 오늘 안에 반드시 주불을 잡는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동해시 망상동에서 KBS 뉴스 하초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전국의 현재 산불 상황과 앞으로의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될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KBS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합니다. 이정훈 기자, 먼저 전국 산불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사흘째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로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도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6곳이 지금 산불이 진행되는 곳인데요. 어제 오후 발생한 경기도 안산 수리산 산불은 지금까지 20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고요. 강원도 영월 산불은 45시간을 넘기고 있습니다. 대구 달성군의 산불은 꺼졌다 되살아나기를 반복하며 벌써 9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걱정되는 곳은 바로 이 경북 울진과 강원도 강릉 동해 산불입니다. 이 지역의 현재 상황을 KBS 재난감시 CCTV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보는 곳은 강원도 동해 백봉령입니다. 날이 밝으면서 본격적으로 헬기가 투입돼 불길이 많이 잡혔습니다. 화염은 거의 보이지 않고 다만 곳곳에서 흰 연기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서쪽에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연기가 화면의 오른쪽, 그러니까 남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해고속도로의 동해 휴게소 부근입니다. 한때 불길이 잡혔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산 중턱 곳곳에서 연기가 다시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불이 꺼진 지역에서도 이 낙엽층 밑에는 불씨가 살아있을 수 있어서 뒷불 감시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도 어제보다는 화세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강릉과 울진 상황부터 분석해 볼까요? 네, 먼저 위성 사진을 통해 어제와 오늘 모습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이 어제 오후의 모습인데요. 어제 오후에는 강릉과 울진 산불에서 피어오른 연기가 띠형태를 이루며 동해를 거쳐 일본까지 퍼졌었는데요. 오늘은 보시면 연기의 규모가 일단 작아졌고요. 띠형태도 희미해졌습니다. 어제 최고 순간 초속 25m로 불던 바람이 오늘은 20m 정도로 줄었기 때문인데요. 기상청은 오후부터는 바람이 순간 초속 15m 정도로 좀 더 약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바람 방향이 바뀌는 것도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어제는 연기가 동쪽을 향했지만 최근 시간에는 이렇게 남쪽에 가까운 방향으로 틀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산불의 남쪽 지역에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산림청이 제공하는 산불 상황도를 통해 자세한 산불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동해시입니다. 불은 어제 새벽 강릉시 옥계면에서 시작해서 강한 북서풍을 타고 동해시로 번졌는데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산불이 난 구간입니다. 현재는 이보다 더 넓은 지역으로 불길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이렇게 망상해수욕장 방향, 그리고 남쪽으로는 묵호항 방향, 이렇게 두 갈래로 불이 번졌습니다. 특히 불이 동해 고속도로를 넘으면서 도심 부근의 대진공원까지 태웠습니다. 산림과 소방당국은 이 도심을 중심으로 방어선을 구축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가 가장 큰 울진 산불입니다. 산불 발생 초기에는 바람이 북동쪽으로 불면서 불이 북쪽의 삼척 방향으로 확산했는데 어제 낮부터 바람이 남동쪽으로 바뀌면서 불길이 울진읍을 향했습니다. 때문에 화선의 북쪽과 동쪽 지역은 노란색으로 그러니까 불길이 잡힌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남쪽의 이 고성리 일대에는 붉은 선으로 표시된 약 1.5km 구간에 아직 불길이 남아 있는데요. 산림과 소방당국은 읍내로 불이 번지지 않도록 이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겹의 방어선을 구축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제보 영상 통해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민경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바람 때문에 산불 잡는 데 어려움이 컸습니다. 현재 상황 좀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제보 영상 보내주신 걸 살펴보면 현재 어느 지역에서 산불이 번지고 있는지 또 산불의 기세는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 산불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제보 영상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함께 화면 보시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경북 울진군 북면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경북 안전기동대에서 보내주셨습니다. 50여 명의 기동대가 보시는 것처럼 산불 진화 작업을 나서고 있는데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헬기 진화를 요청했지만 아직 오지 않아서 계속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다행히 민가 쪽으로는 번지는 불길을 모두 잡은 상태여서 산 아래에 있는 민가 5채에 사는 주민 모두 안전하다는 상황도 전달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진화 작업이 계속되면서 희뿌연 연기가 구름처럼 산을 따라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밤사이에는 뒷산에 번진 불길이 마을에 내려오지 못하도록 소방관들이 방어선을 구축하면서 진화 작업도 벌였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1시간 전쯤 강원도 영월군 김삿간면 외옥리에서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보시는 산 너머의 계곡 쪽에서 불길이 번지고 있다는 상황도 함께 전해주셨는데요. 지금은 다행히 바람이 조금 잦아들었지만 산세가 워낙 험한 곳이라서 불길이 빠르게 번질까 주민분들 모두 걱정하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동해시 새벽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 상황입니다. 불길이 매섭게 타오르고 있는 모습을 마을에서도 생생하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영상 보시겠습니다. 동해고속도로에서 촬영해 주신 영상입니다. 날이 밝은 뒤에도 여전히 희뿌연 연기가 산 주변을 자욱하게 메우고 있는데요. 예. 곳곳에서 여전히 불길이 저렇게 타오르고 있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보내주신 제보 영상을 살펴보면 어제보다는 불길이 많이 약해진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오늘 11시에 강원도 삼척시 원더급에서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월천 유원지 근처 산까지 불길이 쫓아온 상황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이곳이 삼척 LNG 생산기지까지 1, 2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더욱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헬기 수대가 오가면서 끊임없이 물을 퍼올리고 나르면서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안산시 수리산 화재 상황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9시 반쯤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수리산 능선을 따라서 흐르는 연기 보실 수 있는데요. 조금 전 소방당국에 확인한 결과 불길은 8, 90% 잡혔다고 합니다. 다행히 잔불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하셨는데 현재는 다시 불길이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확인됐습니다. 예, 이렇게 보내주시는 제보 영상이 상황을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제보 영상을 어떻게 보내면 되는지 그리고 또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시청자 제보 영상은 시청자들에게 실시간 위험 상황을 빠르게 알려서 다른 분들에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더 절약하게 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든 충분히 안전이 확보된 뒤에 촬영을 해주셔야 하고요. 카카오톡에서 KBS 뉴스를 검색하시거나 KBS 제보, 또 KBS 뉴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시면 영상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또 전화 02781-444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제보 가능합니다. 예, 박민경 기자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경북 울진의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현재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를 찾은 문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불 피해 주민들이 모여있는 경북 울진 국민체육센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전해철 행안부 장관 등과 함께 이재민 대피소를 찾았습니다. 현재 울진군에서만 약 500여 명의 주민들이 산불로 집을 떠나 대피해 있는 상황. 문 대통령은 주민들을 만나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며 이들을 위로했습니다. 경상북도와 울진군이 대피소 내에 설치 중인 이재민 개별 공간을 둘러보고 의료 지원과 심리 상담 조치 등 이재민 지원 현황도 보고받았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어제 강원과 경북 산불과 관련해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해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이재민 등 피해 주민들에게 임시조립주택 등의 주거 지원과 영농 지원 대책 등 생계와 생활안정 조치를 즉시 검토해 시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산불이 끝날 때까지 인명피해를 막고 삼척 LNG 기지와 한울원전 등 핵심 시설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산림 만여 헥타르를 휩쓸고 간 울진 삼척 대형 산불이 최초 발화한 것으로 보이는 CCTV 영상이 확인됐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른 지 불과 5분 만에 불길이 산 전체로 옮겨 붙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제 오전 11시 15분쯤 펜션 뒷산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연기가 점점 짙어지더니 불과 5분 만인 11시 20분쯤엔 불길이 산 중턱까지 타오르고 초속 10m의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산 전체로 번져나갑니다. 한 여성이 휴대전화로 다급하게 119에 신고를 하고 연기와 불길에 놀란 동네 주민들은 약 10분 뒤 소방차가 도착할 때까지 우왕좌왕하거나 초조하게 지켜볼 뿐입니다.
불길이 올라가고 있는 걸 집사람이 먼저 보고 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보고 바로 그냥 119 신고하라고 그래. 이번 산불이 처음 시작된 지점은 경북 울진군 북면 두천리의 한 야산. 연기가 난 지점에서 100m 거리엔 펜션이 있고 바로 앞에는 왕복 2차로 도로가 지납니다. 산림당국은 CCTV를 분석한 결과 연기가 나기 전 10분 동안 차량 석 대가 이곳을 지나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담뱃불에 의한 실화나 자연 발화 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발화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민입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오전에 진행된 울진 산불과 관련한 산림청의 공식 브리핑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06시 55분을 기해서 일출과 함께 어제 대기한 총 헬기 51대가 51대가 일시에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진화 인력은 오늘은 군부대에서 추가적인 병력이 도착해서 군부대 병력 1171명을 포함해서 총 5,417명, 그중에 울진 군에만 4,346명과 삼척 지역이 또 있습니다. 이 삼척 지역에 1,071명 합해서 5,417명이 진화 인력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특히 울진군의 4,346명은 현재 회의 결과 주요 피해 구역 워낙 넓기 때문에 전 지역에 다 배치하는 것보다는 주요 화선 지역에 나누어서 집중 진화를 하는 것으로 전략을 짰습니다. 그래서 1구역에서 2구역부터 해서 8구역까지 구역을 나눠서 지금 여기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약 250명에서 300여 명씩 배치를 해서 지상 진화 작업에 투입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진화 중점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히 가장 초기에 위험했던 원자력 발전소와 한국가스공사 삼척 기지는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쪽은 감시 인력만 남기고 모든 진화 인력을 이 화두 쪽으로 주 화선 쪽으로 투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모든 화선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진화해야 될 곳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울진읍의 고성리 지역에 이 첫 번째로 우선적으로 진화를 할 예정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소강리 방향으로 전개되어 있는 화선을 진압할 예정입니다. 이 소강리 방향에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금강송 군락지, 즉 유전자원 보호구역이 있어서 그 지역을 방어하는 전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기상은 다행히 오늘 현재 기상은 서풍 7m 정도 불고 있습니다만은 아침에 2 내지 3m로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중으로 기상청에서 강풍주의보가 해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오후 12시 이후에는 바람 방향이 북풍으로 좀 바뀌어서 다시 이쪽으로 바람이 불어서 이쪽 아래쪽 방어에 이제 해야 되는데, 풍속도 좀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공세적인 산불 진화 작전을 할 예정이고요. 워낙 지금 화선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지난 합천 고령 산불에 약 18배가 되는 그런 면적이기 때문에 하루 안에 모든 화선을 진압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의 목표는 이쪽 확산이 예상이 되는 주 화선을 진압하는 것을 오늘 작전의 목표로 삼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문가와 함께 앞으로의 진화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서구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환경보전연구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울진 같은 경우에는 벌써 사흘째입니다. 진행 네. 상황 한번 살펴주시죠. 네, 현재 지금 전국적으로 한 7군데 불이 나고 있고요. 그 공구시 현재 14,217헥타 정도가 산불 피해 영향권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가운데 안산의 경우 그 진화율이 한 80%, 부산은 90%, 영월은 50%에 달하고 있고요. 울진 지역도 오전에 그 울진읍 지역에 이제 소화에 주로 치중을 했었는데 지금 울진읍 지역 같은 경우는 진화율이 한 50% 정도 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뭐 산불 범위가 워낙 크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안에 진화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앞으로의 진화 계획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조금 전 그 산림청장님께서 브리핑을 하셨듯이 예. 워낙 이제 범위가 넓어서 울진 지역 같은 경우는 완지는 어렵고요. 예. 지금 울진읍과 그다음에 그 소광리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 그 소나무 산림 유전자원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을 지키기 위해서 그쪽으로 또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주 화선을 막는 데 좀 집중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안산이나 부산 같이 진화율이 꽤 진전된 경우에는 주불까지 잡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물론 현장에서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이 진화 속도가 더딘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선은 오늘은 굉장히 바람이 잦아지긴 했습니다만 어제까지 굉장히 강풍이 많이 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강풍이 불면 확산 속도도 빠르고 또 이제 비와에 의해서 또 다른 지역까지 산불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리고 이 범위가 너무 넓어서 대응하기 조금 곤란했고요. 그다음에 한정된 자원, 뭐 헬기를 107대나 동원을 했지만 여러 곳에서 지금 불이 나다 보니까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며칠 동안 지금 진화를 하다 보니까 그 헬기를 조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상진화 요원들이나 다 피로도가 많이 누적이 돼서 산불 진화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화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원인 조사에 들어갈 텐데 네. 피해가 가장 컸던 이 울진 산불의 경우에는 원인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아까도 좀 전에 보도가 됐었는데요. 그 최초 발화 지역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 아직 구체적인 원인은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산불이 어느 정도 진화가 안정이 되면 산림청이 주축이 돼서 소방청, 경찰청과 합동조사반을 만들어서 그 자세한 원인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강릉 옥계 산불의 경우에는 원인이 방화로 드러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이렇게 불을 내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네, 방화의 경우 저희 산림보호법에 의해서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고요. 예.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그리고 그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실액을 모두 다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산불 조심 기간, 봄철 산불 조심 기간,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 두 번이 있는데 그 산불 조심 기간에 산림 한 100m 이내에서 불을 놓게 되면 예.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취해지고요. 그다음에 산불 등산을 하실 때 인화물, 그러니까 뭐 라이터나 이런 걸 소지하다가 들키시면 1회 같은 경우는 10만 원, 2회 이상 발각이 되면 20만 원 정도 벌금을 물기 때문에 처벌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좀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좀 조속히 진화가 되길 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사전투표 확진자 투표 과정에서는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선관위가 투표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송구하다고 밝혔는데요. 선거를 사흘 앞둔 마지막 주말 후보들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총력 유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실시된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확진자를 위한 투표함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등 혼선이 빚어진 것과 관련해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은 선관위의 투표 관리가 몹시 잘못됐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책임질 인사의 거취 표명을 압박했습니다. 정의당도 공정선거 훼손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사전투표 관리가 미흡했다며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선관위는 다만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해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면서 오는 9일 본투표일에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을 사흘 앞둔 마지막 주말 여야 후보들은 수도권 공략에 집중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후 도봉구를 시작으로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 일대를 돌며 유세에 나섭니다. 이 후보는 과거보다는 미래를 선택해달라며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 통합 정치의 적임자는 자신임을 호소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 오전 서울 강동구에서 유세를 시작해 오후에는 서울과 경기 북서부권을 돌며 표심 잡기에 주력합니다. 윤 후보는 정권 교체를 이루고 국민을 중심에 두는 국정 운영을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할 방침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경기 고양시 화정동 성당 교중 미사에 참석한 뒤 서울에서 유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4만 3,628명을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이틀 연속 800명대를 이어갔고 사망자도 161명 발생했습니다. 이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24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발생 24만 3,540명, 해외 유입 사례는 88명입니다. 하루 전보다 1만 명 정도 줄었지만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8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나이별로 보면 60살 이상 고위험군이 17%, 18살 이하가 23%를 차지했습니다. 사망자는 하루 새 161명 늘어 치명률은 0.2%를 기록했습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11명 줄어 모두 885명인데 이틀 연속 800명대입니다. 전국 코로나19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5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원 대기 환자는 없습니다. 사망자 10명 중 9명 이상, 위중증 환자 10명 중 8명 이상은 60살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재택 치료자는 112만여 명으로 어제보다 9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재택 치료자 가운데 고연령자와 기저질환자 등 집중관리군은 17만 2천여 명입니다. 재택 치료자가 전화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동네 병원은 7,800여 곳, 24시간 의료상담센터는 220여 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PCR 음성 확인서 제출 면제 기준이 변경됩니다. 출발일로부터 열흘에서 40일 전 확진 판정을 받고 이미 격리에서 해제된 내국인은 음성 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격리 통지서, 격리 해제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어제부터 식당과 카페 등 다중 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밤 11시까지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0일까지 적용됩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어제보다 바람이 약해지며 동해안 지역의 강풍특보는 해제가 됐습니다. 일기도를 살펴보면 저기압이 동쪽으로 멀어지면서 바람은 차츰 잦아들겠는데요. 다만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속 15m가 넘는 순간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어들겠고요. 바람의 방향은 북서풍으로 바뀌면서 남쪽으로 산불이 번질 위험이 높습니다. 대기는 여전히 건조합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북, 전남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동해안과 영남 곳곳으로는 건조 경보로 강화됐습니다. 추가적인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에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낮 기온은 크게 올라서 서울이 7도, 대전과 광주 9도, 부산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4m로 물결이 거세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 속에 건조함이 계속되겠고요. 아침에는 쌀쌀하고 한낮에는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 뉴스 특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